선생님, 우리 아이가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분명히 배울 때는 괜찮았는데 2달, 3달 지나서 다시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.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. 우리 아이가 암기력이 약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다고요. 그런데 학부모님, 암기력이 약한 게 아니라 복습을 안 한 겁니다. 암기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. 제가 의대에 다니지 않습니까? 저 의대 공부하면서요, 저도요, 하나의 내용을 외우려고 시험 보기 전까지 아직까지도 10번씩을 반복해서 봅니다. 그거 하나 외우려고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대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은 내용을 10번씩 읽어보고 써보고 말해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우는 게 그게 암기라고요.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 보십시오. 복습합니까? 복습 안 합니다. 선생님한테 한 번 듣고 문제 풀고 끝나지 않습니까? 저는 임민찬이라고 합니다.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서 중앙대 의대에 합격을 해서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. 또 강연, 또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처음에 활동을 할 때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고등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이미 놓쳐버린 공부 습관들, 이미 잡았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 습관들을 초등학교, 중학교 때 놓쳐버리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잡아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느끼고는 최근에는 이 초등 분야로 내려와서 초등학생들과 초등학부모님들에게 저만의 이야기를 학생의 관점으로 생생하게 전달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똑 부러지는 어린이 시리즈,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시리즈를 함께 소개하면서 새학기 공부법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제가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, 초등학부모님들을 보다 보면 이 새학기를 맞이하여 여러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.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요.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은 있을 수 있어도 자기가 시험을 못 보길 바라고 공부를 못하길 바라는 학생은 아무도 없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,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많습니다.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릴 책 중에서 이 똑 부러지는 어린이 시리즈는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책들이 되겠고요. 저절로 외워지는 이 초등 시리즈는 우리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잡아갈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.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을 제가 보다 보면 이 새학기 때 주로 어떤 걸 하는지를 보면 뭔가 특별한 걸 새롭게 시도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기본기입니다. 기본기. 기본적인 습관이라고 하면 되게 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차피 다 아는 거, 그걸 누가 모르냐는 식으로 반문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결국 우리는 초등 시기에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중등으로 올라가고 고등으로 올라가서 좀 더 심화된 습관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?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러한 기본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기초 체력이 있어야 운동을 잘할 수가 있고, 또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공부 습관도 또 공부 성적으로도 잘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 학부모님들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, 초등 시기에 강조를 드립니다.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생활 습관 중에서도 식습관입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오프라인 강연 때만 늘 보여드리는 제 사진이 있습니다.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식습관이 좋지 않았습니다. 항상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몸무게가 120kg였다니까요. 믿기지 않겠지만요. 그래서 저는 항상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살이 쪄버렸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이 살을 빼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.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으로 제가 한번 살이 찌다 보니까 이 살을 빼기까지 정말 몇 개월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다는 거고 정말 힘들었거든요. 소화 비만이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. 늘 우리 초등학생들한테
골고루 먹는 습관부터 해서 그런 식습관 정말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식습관이라는 게 학부모님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먹고 싶어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아이들한테 그걸 직접 알려주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실제로 읽어봤던 책 중에서도 이렇게 무엇이든 골고루 먹어요 라는 책을 제가 좋아했던 것도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에 있어서 엄마가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배워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좋아한다 말씀을 드리고요.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.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자꾸 공부하면서도 나랑 싸웠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걱정과 고민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집중하는 데 방해를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. 이런 친구 관계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아이들한테 여러 조언을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때의 환경과 또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부터 해서 다양한 미디어가 함께하는 지금의 환경은 또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.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라는 책은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확실한 방법들을 초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게 풀어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책들도 함께 활용을 새학기 때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진로에 대한 탐색입니다.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. 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다. 저는 늘 학생들한테 그래도 꿈이 있어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지만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늘 반례를 제시합니다. 옆집 언니네 아들은 꿈 없었는데도 서울대 갔더라. 이런 식으로요. 학부모님,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100%가 어디 있겠습니까? 저희가 항상 가야 할 방향은요, 100%를 찾는 게 아닙니다. 의대에 다니면서 양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요. 그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1순위로 배우는 게 뭐냐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. 부작용이 없는 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답니다.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약도 부작용이 있다고요. 그런데 그 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? 예상되는 부작용보다 우리가 얻게 될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도 당연히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고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뭘 할 수 있다? 그런 법칙이 있었으면 다들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겠죠. 자녀 교육은 확률 싸움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.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. 초등학교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학생과 그래도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학생 중에 누가 중고등 때 더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겠습니까? 당연히 확률로 보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고민을 해봤던 학생이 높겠죠. 100%를 찾는 게 아니라 확률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맞고 진로에 있어서도 요즘에 진로 탐색해봤자 그게 무슨 공부랑 관련이 있겠어 라는 냉소적인 태도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진로 탐색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렇게 나만의 꿈을 찾아요 라는 책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엄마 아빠도 모든 직업을 경험해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부모님과도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본적인 생활 습관 중에서도 식습관, 제 경험까지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상 친구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마지막 세 번째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이런 것들이 공부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습관들부터 잘 만들어 나갔다는 거 초등학부모님들의 가장
고민거리 중 하나가 우리 아이의 어휘력일 겁니다. 우리가 국어에서 말하는 문해력, 그 문해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휘력이죠. 우리가 어휘 문제집을 통해서 무작정 암기식으로만 하게 되면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단순 암기식으로 한 공부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. 이런 어휘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맥락 속에서 그 어휘랑 고사성어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.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이 한자와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어휘력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또 소개를 해드릴 이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시리즈, 이 초등 고사성어도 있고 초등 어휘, 이 두 권의 책이 모두 이서윤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저 어휘가 나오고 문제를 푸는 형태가 아니라 재미있는 만화도 실려 있고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동화입니다, 동화.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 초등 어휘랑 초등 고사성어를 풀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딱딱하게 외우고 시험 보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아이들 동화책 많이 읽지 않습니까?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동화책을 읽되 아이들이 그 속에서 초등 시기에 필요한 어휘 그리고 초등 시기에 필요한 고사성어들을 차분하게 또 즐겁게 익힐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휘력을 가볍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또 의대생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공부하는 방법들 또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.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이겠죠? 이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공부라는 건 초등, 중등, 고등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대학생이 되어서도 또 대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 취업을 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으신 것처럼 공부가 끝나지 않습니다. 초등 시기는 이 공부라는 게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거고 내가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.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아이들의 성적과 상관없이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습관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챕터를 풀든 십자 말풀이 한 문제를 하든 이런 작은 루틴들을 매일 꾸준히 성취해내는 그런 습관을 항상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. 특히 복습에 있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.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선생님, 우리 아이가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분명히 배울 때는 괜찮았는데 2달, 3달 지나서 다시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.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. 우리 아이가 암기력이 약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다고요. 그런데 학부모님, 암기력이 약한 게 아니라 복습을 안 한 겁니다. 암기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. 제가 의대에 다니지 않습니까? 저 의대 공부하면서요, 저도요, 하나의 내용을 외우려고 시험 보기 전까지 아직까지도 10번씩을 반복해서 봅니다. 그거 하나 외우려고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대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은 내용을 10번씩 읽어보고 써보고 말해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우는 게 그게 암기라고요.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 보십시오. 복습합니까? 복습 안 합니다. 선생님한테 한 번 듣고 문제 풀고 끝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2-3달 지나면 까먹는 게 맞겠죠.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리에 관심이 있으셔서 요리책을 한번 읽으셨다가 3달 뒤에 그 레시피를 말해보라고 하면 바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? 못하지 않습니까?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공부의 완성은 복습입니다. 한 번 봐놓고 다 알길 바라는 게 크나큰 욕심이죠. 암기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. 노력을 안 한 겁니다.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복습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복습의 개념을 심어주시면 좋겠다. 복습에 있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. 첫 번째가 이 복습이라는 건 주기적으로. 그래서 저는 늘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강조를 드리는 게
그날 개념을 배운 당일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첫 번째.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두 번째. 그리고 문제집 한 권이 끝나면 그 문제집에서 나왔던 걸 다시 한번 보는 게 세 번째. 이렇게 최소한 3번은 다시 보면 좋겠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문제풀이를 통한 복습입니다. 학부모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문제풀이랑 복습이 무슨 관련이 있겠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. 실제로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. 빈칸 채우기든 퀴즈든 다양한 형태의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내 손으로 써보고 말로 해봐야 내가 이 어휘, 이 고사성어는 정확히 알고 있구나. 이건 내가 아직 헷갈리구나. 그걸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